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백제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도왔고 그 망한 백제 유민 또 유장들이 와서 도대체 백제와 외는 무슨 관계이길래 완전히 일본 조정을 틀어지고 완전히 좌지우지했을까? 백제와 외의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의 수준을 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감정의 응어리, 어떤 원한, 앙금 이것이 다시 끊임없이 재현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한번 좀 마음을 푸는 그런 이 화해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근본적인 이 관계 정상화의 단초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제 그 김부식의 4대 모아사관이 이제 그 한일 관계의 이제 그 걸림돌이 네. 지금 되고 있다, 되어 왔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삼국사기의 어떤 그 국통맥을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대외 이존하는 네. 사상,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네. 이제 하고 계신데 그 고려에서도 이게 김부식은 뭐 신라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많은 고려인들은 이 자신들이 고구려계 입을 당당하게 뭐 내세웠다고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서희 장군도 그 뭐 담판을 할 때 고구려의 후예였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예. 이 고구려와 이 고구려, 이 고려인들이 고구려의 후예임을 당당하게 밝혔다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국통맥을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왜곡했고 또 대외 의존 심리를 심어놨고 하는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 두 가지 문제 우리 현재 우리 문제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역사 사실을 이제 왜곡해서 우리 문화 강역을 축소시키는 데도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중국이나 우리 고대 사설 보면은요, 이 종종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불렀어요. 구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려 고구려는 사실은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려란 나라 자체는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려사의 지리지 서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려는 이 고구려의 서쪽 땅이죠. 서쪽은 좀 뺏겼지만 동쪽으로 더 늘어났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기반으로 성립된 왕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때문인지 뭐 다른 후대 일본 학자들의 왜곡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고려의 강력 인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에는 대도강 위에 슬쩍 걸쳐 있고 원산으로 되어 있다가 끼케야 신의주에서 원산을 그은 선으로 이렇게 고려 영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깜짝 놀랄 하지만 기분 좋은 이제 충격일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pleasant surprise죠. 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존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식의 어떤 그 역사관 왜곡의 여파로 지금 이야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요 이 5년 전에 이 국회 동북아 역사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이제 그 기구죠. 일본의 역사 왜곡,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 공작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 공식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 그 이제 맡겼더니 신통치 않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자들한테 맡겨보자고 해가지고 우리 감사하게도 인하대학교를 믿고 대형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수주를 해서 복기대 교수가 이제 모든 책임자였고요. 그리고 5명의 기라상 같은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윤한택 선생 같은 분들 포함해서 했는데 뭐 사업명이 뭐냐면은 조선사 번역 정밀 해제입니다. 그게 일본이 이제 그 35년이죠. 이제 강점을 하면서 이 조선사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사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게 일본어로 써놨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여태 번역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역사 상당 부분이 일본 사람들의 붓끝에 의해서 가려지고 핥혀지고 왜곡된 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교육부 보고를 했더니 시쳇말로 그분들이 멘붕이 왔다 그래. 멘붕 아시죠? 멘탈 붕괴.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럴 정도로 놀라운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고려 국경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주 원산 이 국경 라인은 우리 역사책에는 원래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일본 사람들이 그은 거예요. 쓰다 소키치라든가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일본 학자들이 1913년 그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내내 끊임없이 자료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창조한 학설이라는 겁니다. 창조한 학설. 그걸 우리가 철석같이 영원한 진실인 것처럼 믿고 우리 불쌍한 애들한테 가르쳐온 겁니다. 근데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했는데 애석하게도 학계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국민들에 설명하겠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7, 80년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금쪽하는 애들한테 정체된 민족, 무능한 민족, 자립의식이 없는 민족이라고 정말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학설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학계에서 이제 그 엄청난 아마 그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바로 김부식 때 사대모와 사관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리 구비구비 해가지고 파생시켜놓은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고려 국경 문제도 책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이제 그 같이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제 부언을 한 거죠. 예, 뭐 기분 좋은 충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어느 나라가 뭐 누구라도 이제 그 국토가 넓었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기분이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네. 그러한 고려 국경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진짜 고구려 영역을 거의 포함하고 있는 네. 그런 거라면 상당히 그 놀라운데요. 그게 지금 교육 현장은 당연히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떻게 그 시민들에게라든가 알리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요? 교육들을. 예, 그래서 그 복귀대 교수가 사실은 이 모든 연구의 중심에 복귀대 교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복귀대 교수의 학설이 기존 사학계하고는 너무 정면 충돌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이 시민과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저도 몇 번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사진, 지도, 사료 하나씩 쫙 놓으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중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유쾌한 충격이라고 막 환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후세한테 사실을 가리키는 게 교육의 본업이거든요. 플라톤이 그랬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정의다. 모든 대학의 문장이 베리타스가 있잖아요. 진리의 핵심은 저스티시아 같은 거.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실을 말하는 데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시민들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을 한 결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시민들이 가장 그 흥미롭게 듣는 한 5가지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주장이 우리 한국 사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 25사에 포함되는 요사 금사의 수백 가지 기록을 끌어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도경에 몇 번이 나옵니다. 고려의 서쪽 영토 밑에는 발해가 있다. 요하 동쪽이 바로 고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명백한데 기존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은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모른 척을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또 고려사 기록에도 같은 얘기 나오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재미있어하는 거는 이 요동반도를 가로지르는 거기서 이제 요양선 위에 거기는 지금 완전 중국 땅이죠. 거기 동쪽에는 요탑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요탑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란 사람들이 안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란 사람들이나 여진족들이 주로 많이 썼던 전실묘 형태의 무덤도 이쪽 동쪽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아주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하면 너무 재미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 책에 좀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인하대 학설을 지지하고 국제학술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브라디보스톡 인근에 고려 성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과서를 보니까 여기는 고려는 땅이 아니어도 어떻게 고려 성이 있느냐. 내가 이상해서 묻는다 했는데 인하대학 학설을 들어보니까 아하, 그러면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수많은 고려 성터와 유적지가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들 시민들한테 하면 막 박수를 쳐요. 너무 좋다고. 또 우리가 현재 그 국립박물관에 지금도 전시하고 있고 교과서에 버젓이 나오는데 고려가 심의주부터 원산 라인을 이렇게 국경을 했다. 그러면서 천리장성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아주 죄송하지만 거기는 해발 1000m가 넘는 아주 깎아지른 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여진족이나 거란족처럼 기병이 우선이 된 북방민족을 상대로 산성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어요. 만일 한 장이라도 일본 조선 총독부에 찍어놨다면 지금 그게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거예요. 물증이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요새 드론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드론을 띄워가지고 돌 한 바위 하나로 있으면 제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일본 사람들이 한 장 남겨놓은 걸 사진 한 장 남겨놓은 게 없는 걸 봤을 때 천리장성은 그거는 가공의 라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외에도 뭐 한 10가지, 20가지 맞는데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성계 장군이 그 최영 장군의 명을 받아가지고 요동 정벌을 나가잖아요. 그 철령이를 이제 명나라가 설치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명하고 조선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우왕의 명령, 우왕이 이제 최영하니까 최영 장군 시켜 가잖아요. 근데 지금 교과서하고 박물관 등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철령이 원산하고 금강산 사이에 있는 거기 어디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물론 이제 철령이라고 지명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도 데리고 답사팀을 갔는데 이 요양에서 개원 가는 길에 보면은 철령이라는 도시가 철령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령시 박물관이 있는데 청렬박물관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기록들이 있고 또 이 책도 있냐면은 그 거란과 전쟁할 당시에 이 무대에서 고려와 거란이 치열하게 전쟁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버젓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명나라가 탐을 냈기 때문에 철령이를 세웠고 그걸 뺏기면 고려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요동 정벌을 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철령이가 거기 있어 거기가 싸움터였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저기 그 동쪽 끝에 이상한 구탱이에다가 명나라의 군사시설 요새가 있었다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복기대 교수 팀의 연구 성과를 쭉 소개를 하면 시민들이 막 한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분하다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치고 그래요. 이만큼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이 문제를 이제 시민과 같이 소통해서 하면은 이제 고려의 진실이 밝혀지고 고려의 진실이 밝혀지면은 더불어서 김부식이 그 사람 위대한 학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어요. 아주 좋은 사서긴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존 심리, 사대모화 심리를 걷어내고 대신 우리 진정한 역사를 복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메아리가 일본한테도 전달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일본, 한국이 그런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되면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죠. 그런 존경심이 일본 정치인들한테도 파급되면 뻑하면 망언하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그런 말을 적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끊임없이 한일 관계를 악순환 빠뜨린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대한사랑이 주도하고 있는 박서재 이사장님의 대한사랑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 되찾기 운동은 단순히 역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도 풀고 한일 관계 풀고 이 책에는 제가 동북아 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솔루션까지 나온다면 엄청난 꿈이지만 저의 노력이 아주 자그마한 씨알이 돼서 그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활동들을 상당히 그 활발하게 지금 전개하고 계시네요. 뭐 사실 뭐 우리가 그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래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는 게 우리의 뭐 임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교과서까지도 이제 빨리 이제 수정이 되는 뭐 그런 날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구려 국경의 문제를 신의주에서 원산만까지로 연결한 건 어쨌든 그 일본에서 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은 이 고구려의 영토를 이 한반도 내에다가 이게 이렇게 움츠려들고 이렇게 놓으려고 했을까요? 고려 말씀이시죠? 예, 고려 영토.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는 그래요. 아니 일본이 만주까지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그러면 만주까지 식민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첫째, 일본이 그 당시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는데도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청일 전쟁 해야 됐죠. 노일 전쟁 해야 됐죠. 겨우 이제 그 열강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만주로는 이제 우리 1907년 이후로 전국적인 의병들이 이제 싸우다가 만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김자진 부대, 홍범도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들이 민족 사학을 양성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상해 임정하고 연계해다 가지고. 그런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만선사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조사부도 개입됐고 그 배후에는 관동부 사령부가 깊이 관여했습니다. 관동부 사령부 역할이 뭐였습니까? 만주국 수립해가지고 만주를 반식민지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었잖아요. 이 관동군의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군 참모본부가 있었거든요. 이게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뿌리가요. 아주 놀랍게도 일본군 참모본부입니다.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그 놀라운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이용했냐면 일본의 관변 학자들을 동원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일본은 우리 뭐 친구지만 과거는 적이었잖아요. 적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치밀한 공작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참 치밀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관변학자를 앞세워야 그것이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관변학자뿐만 아니라 한국 들러리도 세워요. 거기에 이용된 게 최남선 선생과 이능화 선생입니다. 그 두 분이 사실은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쫓겨났어요. 뭐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일본이 만선사관을 만든 이유는 이제 우리 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어떤 식민 통치의 논리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첫째.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임나일본부설이 작동한 것 같아요. 임나일본부설에는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에 자기네 식민 통치 기관이 있었고 그 통치 총독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통치 기관을 놓고 이제 백제와 신라가 비굴하고 아주 무력한 존재로 굽실굽실했다. 늘 조공만 바쳤다. 이렇게 역사를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200년간 원래 이 남조선이죠. 조선의 남쪽은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고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뭐 너희들이 싫어도 감수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두 번째 이유는 임나일본불에 꽤 맞춰진 거죠. 우리 고대사가 임나일본불이라는 가공의 설로 우리 뭡니까 고대사가 송두리째 강탈당한 겁니다. 우리 고대사의 중심은 반도가 아니었거든요. 이 요양이라든가 뭐 이 만주 쪽 거기 우리 원래 중심 지역인데 거기가 마치 한국사 중심이 아니라 반도의 구탱이만이 중심인 것처럼 일본이 모든 걸 임나일본설에 꽤 맞춰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려도 당연히 만주에 걸치면은 불편한 거죠. 자기네 임나일본부설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 역사는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양은 지금 심양 밑에 있는데 심양부터 연해주까지 걸친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갖고 있었던 고려 영토를 싹 지워버리고 한반도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의주와 원산선으로 억지로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한 사람, 몇 사람의 학자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의 배후는 일본군 참모본부입니다. 조선총독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군부가 만든 학설을 지금 우리가 일본의 파시즘의 본부잖아요. 파시즘의 본부에서 만든 학설을 우리 애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다가 막 빨간 줄 직직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복귀대교에서는 이것을 뭐라면 양모라고 불러요. 양모. 너무 버젓이 공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은지도 모르고 속는다는 거예요. 이 과거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일본 군부가 만든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학생들 가르친다면 문제고 저는 현 단계에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고려 학설에 대해서 기존 학설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면 두 가지 학설을 병기하자는 병기. 그러니까 기존 학설이 그것이 복귀대 교수 주장에 하면 일본 참모본부가 원산지인데 그거가 이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단계로 한다면 그냥 기존의 통설 중에 하나로 치고 우리 국가 예산을 통해서 만든 이 새로운 사실을 교과서에 나란히 넣자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이 학설은 사실은 이 조선왕조 칠록이라든가 고려사 우리 정통사서에는 명확하게 있는 전통사학이기 때문에 전통사학과 이제 일본 이제 근대사학이 유입된 두 가지를 같이 나란히 병기를 해서 학생들 하여금 스스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자. 과도기라도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했던 시민들은 막 반발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당연히 우리 복귀대 학설만 내야지. 그런 너무 타협적인 거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도기에는 두 가지 학술 병기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과도기 기간에는 학자들끼리 치열한 논쟁을 하자 이겁니다. 치열한 논쟁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장 하고 싶은 거는
북한의 그 신의주부터 원산까지 드론을 띄워가지고 천리장성 조사부터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해보지 않으면 뻔합니다. 해보지 않아도 거기에는 산성을 쌓을 이유가 없고 그런 라인, 그런 형태의 산성 우리 민족은 쌓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점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산성을 쌓지 않습니다. 고려 국경에 대한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왜곡의 이면에는 이제 그 일본군 참모부가 있다. 예. 저도 이제 일본에 잠깐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만주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요즘은 우리 한국도 만주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지만 도서관 처음 보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일본 그 만주에 대한 향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구나 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물론 이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 한반도를 팔뚝으로 그려놓은 그 이미지 컷이 있더라고요. 항상 일본을 향해서 위협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반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논리.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일본군 참모부의 어떤 그런 그 뒤에 이 역할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일 화해의 길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굴절되고 왜곡된 이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다라고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국제관계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 정세 또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를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심적 논점은 미중 관계거든요.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주변국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도 다 덩달아서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국은 현상 타파 세력으로 돌변해서 위협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은 모든 아시아 우리 이웃 나라들한테 불편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안보 자산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고 이제 미국과 일본과 동맹 관계가 있고 우리와 일본 간의 우호 관계가 있습니다. 우방과 같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여타 나라들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 기로에 선 중국이 위험한 현상 타파의 길로 가지 않고 최근에도 저는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때문에 더 중국이 위험한 길 모험지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해 상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이제 스테이크 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협력적인 나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일 간에 저는 중국을 위협하는 협력이 아니라 중국을 안정적인 나라로 유도하는 소프트 해칭, 좀 어려운 표현인데 소프트 해칭의 수단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가동해야 되고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제 원조의 수단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중심축이 한일 관계거든요. 근데 한일 관계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만일 한미일 협력 체제가 무너지면요. 중국을 막을 수가 본물이 터집니다. 터지면 제가 이 표현을 빌어서 죄송하지만 삼국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미중일 삼국대전, 거기에 한국은 불행하게도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북전쟁으로까지도 불행하게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고대 역사부터 비롯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난 폭풍, 퍼펙트 스톰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저는 역사 화해를 제시를 한 겁니다. 역사 화해가 이 평화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평화 프로세스의 남북한, 그다음에 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촉매, 우리가 일종의 이 프리스피테이터죠. 이
약간 빨리 해주는 화학 작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고대사 문제에 이제 거짓을 이제 그 진실로 바꾸는 과정이 단순히 지식인들의 노름이 아니라 저는 국제관계와 평화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평화 또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지는 엄청난 수백 조의 가치가 있는 문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키를 풀어야 되고요. 만일 우리가 한일 관계를 못 풀고 여기서 계속 마비가 되면 저는 불행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폭발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남북 관계로는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뭐랄까 등 따시게 누워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요. 어찌 말하면 절박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학계, 고고학계도 단순히 역사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는 안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대한사랑과 같은 시민단체와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의 남남 갈등 같은 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제발 좀 앞으로는 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고 대신 이 큰 그림에서 이 평화를 향한 또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구도가 계속되면 한일 관계가 계속 마비되면 저는 미래가 충격적이고 매우 위험한 단계에 올 수 있다고 국제관계 연구자로서 좀 경고의 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 융합고고학과의 남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한일 화해의 길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한일 화해의 길 그리고 동북아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왜곡된 고대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동북아 고대의 참모습이 드러나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중국까지 화해의 길에 동참하기를 고대하며 역사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